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특집 리뷰 같은 경우에는 컴플리트 셀렉션 모디피케이션 V버클 앤드 드래그 바이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꺼냈네요. 제가 언박싱을 19년도 3월 초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리뷰가 올라간다는 점, 참 아이러니하네요. 13? 14? 14의 라이더들을 전부 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14이냐? 여기에는 어비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박스 아트입니다. 저는 합본 세트로 샀기 때문에 모든 라이더들이 전부 다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류키, 나이트, 류가, 가이, 타이가, 라이아, 베르데, 졸더, 오딘, 그리고 오자, 임페라, 시저스, 팜까지 전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하죠? 자, 그리고 현재 이쪽을 보게 되면은 류키, 나이트, 시저스, 졸더, 라이아, 그리고 이제 가이, 오자, 타이가, 임페라, 베르데, 팜, 류가, 오딘의 문양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나죠? 볼륨감이 굉장합니다. 자, 그리고 박스의 뒷면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박스의 뒷면을 보게 되면은 서바이브, 류키, 그리고 서바이브, 나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컴플리트 셀렉션 모디피케이션이라는 이 글자 자체도 미러월드에 있다라고 해서 완전히 바뀌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슬리브를 벗겨서 내부에는 또 어떤 박스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바이저의 박스 아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볼 거예요. 전부 다 따로 볼 거지만.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V버클의 박스 아트가 되겠습니다. 류키와 나이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류키가 등을 쥐고 있고, 나이트가 이렇게 정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컴플리트 셀렉션 모디피케이션의 이름까지도 반전되어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재밌는 세트 아트 구성입니다. 자, 그럼 V버클부터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내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내부 전경입니다. 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는 당연히 V버클이 있고요. 사이드 버클 2개, 그리고 이쪽에는 어드벤트 카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뒤쪽 어태치멘트 파츠이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매뉴얼이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4개의 언어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대사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하네요. 일단 어드벤트 카드. 자, 어드벤트 카드 일단 드래그 레더가 반겨주고 있고요. 뒤쪽을 보게 되면은 어드벤트 카드라고 해서 아래쪽으로는 뭔가 빨려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이제 어드벤트 카드라고 반전돼서 좀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 살펴봤고요. 이제 하나씩 빼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V버클 세트를 전부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야, 진짜 장관이네요. 일단 블랭크 책의 덱을 가장 먼저 끼워놨고요. 위쪽부터 엠페라, 그리고 라이아, 그리고 나이트, 류키, 가이, 오딘, 류가, 그리고 어비스, 그리고 좌측에는 나이트 서바이브, 졸더, 오자, 베르데, 팜이 있고요. 그리고 류키 서바이브, 그리고 타이가, 그리고 시저스 전부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V버클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V버클 같은 경우에는 은색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검은색의 라인들이라던가 파란색, 그리고 붉은색 포인트, 그리고 왼쪽에만 들어가 있는 카메라 같은 형식의 느낌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칸자키 시로의 발명품이라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애초에 변신 자체가 굉장히 간단했던 만큼 벨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붉은색 버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눌러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시야에서는 이제 왼쪽 상단, 그리고 왼쪽 하단,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버튼이 각 3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벨트의 좌우측을 보게 되면은
거대한 홀더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홀더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들이 미러월드로 갈 때 사용했던 라이드 슈터에 연결되는 연결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드 슈터를 탑승했을 때 안전장치, 좀 더 쉽게 말하면 안전벨트 고정장치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리고 벨트의 뒤쪽 같은 경우는 홀더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V버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벨트들보다 이 벨트의 크기가 굉장히 크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V버클을 한 바퀴 쫙 돌려보면서 어떤 부분에 스위치가 있고 해당 버클들이 어디에 장착되는지 정도는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V버클을 기동해서 어떤 사운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벨트의 뒤쪽을 보게 되면 하나의 스위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스위치를 한번 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동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버튼들 한 번씩 눌러봐야겠죠? 일단은 오른쪽 상단부터 눌러봅시다. 신지의 변신음, 렌의 변신음, 키타오카의 변신음, 아사쿠라의 변신음, 테츠카의 변신음, 토조 사토루의 변신음, 미호의 변신음.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류가 미러월드 쪽에 있었던 신지의 변신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신음 같은 경우는 류가의 보이스를 맞음으로 다시 신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왼쪽 상단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미러월드 출연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덱을 비추게 되면은 V버클이 나오는 소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운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BGM이 나오게 됩니다. BGM은 총 6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BGM, 이쪽이 이제 류키 변신이라는 BGM이었고요. 다음, 극중 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파이널 벤트라고 하는 BGM입니다. 이 사운드,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아까 전에 들어봤던 끝없는 희망의 숏 버전입니다. 하이라이트 버전만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그 명곡 레볼루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레볼루션은 숏 버전도 존재하겠죠? 자, 여기까지 총 6곡 들어봤습니다.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들려드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CSM에서 보여주었던 변신 전 BGM 사운드 대기를 충분히 세트해줄 수 있습니다. BGM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총 6번의 특수 사운드가 들리는데 앞서 들려드렸던 사운드에 맞춰서 세트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3번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가 끝없는 희망 풀 버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때 맞춰놓고서 변신. 그럼 이렇게 변신음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변신음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중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덱에다가 카드를 세트한 뒤에 BGM 버튼을 세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한 뒤에 카드를 뽑아주게 되면 사운드가 들릴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참 괜찮은 기믹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러월드에 들어갔으니까 미러월드에서 빠져나오는 사운드도 들어봐야겠죠? 자, 미러월드에 들어갔을 때의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월드에서 시간 제한이 다 되었을 때 나오는 사운드를 길게 눌러서 한번 발현해 보도록 하죠. 뭔가 이렇게 재가 올라온 듯한 그런 사운드가 들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대사 버튼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이번엔 뭐야? 라는 신지의 대사와 함께 사운드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신 풀어주게 되면은
변신 해제음까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V버클 세트에 부속되어 있었던 카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류키의 드래그 레더, 그리고 류키의 파이널 벤트, 나이트의 다크윙, 파이널 벤트, 시저스의 볼캔서, 그리고 파이널 벤트, 졸더의 마그나 기가, 그리고 파이널 벤트, 라이아의 에빌 다이버, 그리고 파이널 벤트 있고요. 그리고 가이의 메탈 게라스, 그리고 파이널 벤트 있고요. 그리고 오저의 베노스네이커, 파이널 벤트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의 데스트 와일더, 파이널 벤트 있고요. 그리고 임페라의 기가젤, 파이널 벤트, 그리고 베르데의 바이오 글리더, 파이널 벤트 있고요. 그리고 팜의 브랑윙, 파이널 벤트, 그리고 류가의 드래그 블래커, 파이널 벤트 있고요. 그리고 오딘의 골드 피닉스, 파이널 벤트 수치가 무려 만이네요. 그리고 류키 서바이브의 드래그 렌저, 파이널 벤트 있고요. 그리고 나이트 서바이브의 다크 레이더, 그리고 파이널 벤트 카드.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DKD에서 등장했었던 어비 슬래셔라고 하는 친구고요. 그리고 당연히 파이널 벤트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는 콘트랙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계약 카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덱들 한 번씩 살펴봐야겠죠. 가장 먼저 볼 덱은 역시 류키의 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도색 상태가 무진장 깔끔합니다. 역시 비싼 값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일단 도색 상태라던가 그리고 이제 바깥 외장 같은 경우도 뭐랄까 무광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핀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부를 열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별거는 없지만 카드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넣어봤는데 한 3장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카드들 내부에는 NFC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뭔가 둥그런 게 하나 카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틈이 약간씩 보이시나요? NFC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드는 약 3장 정도가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안쪽에 있는 패널을 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장 정도는 깔끔하게 수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카드를 한번 뽑아보게 되면은 조금 뻑뻑합니다. 그래서 2장이 겹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3장이 다 나왔네요. 3장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네, 지금 많이 뻑뻑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덱들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나이트입니다. 나이트 같은 경우도 검은색 계통을 쓰고 있습니다만 류키 때와는 살짝 조금 뭐랄까 옅은 그런 검은색을 쓰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색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게 나름 괜찮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신했을 때 딱 나이트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자, 그리고 다음 볼 친구가 바로 요 친구입니다. 시저스. 시저스 안타까운 친구죠. 정말 안타까웠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시저스 같은 경우는 개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변신. 별 화력 없이 가버렸던 시저스. 자, 그리고 다음에 볼 덱 같은 경우는 이 친구입니다. 역시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의 변호사 아조씨 키타오카 슈이치가 사용했던 졸더 덱입니다. 일단 졸더 같은 경우에는 황소? 뭐랄까 들소 같다라는 모습으로 하고 있죠. 마그나 기가가 그쪽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좀 특이하게도 뭔가 배지라던가 뭔가 나사의 형태를 하고 있는 특징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게 꽤 독특한 부분이죠. 그리고 덱 전체가 이제 초록색이라고 하는 게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앞서 봤던 새 친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검은색이었지만 졸더부터는 확실하게 본인의 퍼스널 컬러를 들고 간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죠.
자, 그리고 다음은 가이입니다. 코뿔소의 형태를 하고 있었던 메탈 게라스와 함께 뭐랄까 이렇게 라이더 대전을 좀 더 재밌게 이끌어가고 싶었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친구도 속이 그냥 껌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보다 훨씬 더 껌했던 보라색의 뱀의 가드벤트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 변신. 자, 그리고 다음은 오자입니다. 네, 보라색의 뱀 녀석. 아사쿠라 타키시가 사용했던 덱이죠. 일단은 코브라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집트에서나 보일 법한 그런 지팡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랏빛 뱀 하면은 이제 그냥 뭐 오자 그 녀석 그 자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를 절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라이아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오리의 형태를 하고 있었던 에빌 다이버와 계약했던 점술사 라이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지와 렌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라이더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참 여러가지로 안타까웠던 부분이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영웅이 되고 싶었던 대학생 가면라이더 타이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영웅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라이더 대전에 참가해서 뭔가 정의로운 모습, 그런 것을 느끼고 싶어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영웅이 됐던 것은 라이더 때가 아니라 인간이었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지켜냈을 때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뭐 죽어서야 영웅이 됐던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호조 사토루, 변신 포즈가 정말 힘들었던 친구죠. 자, 다음은 불쌍함의 극치 임페러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본인의 인생을 기다렸으면은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하필이면 라이더가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꿈을 꿀 수밖에 없었던 녀석이었죠. 너무 불쌍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극장판으로 넘어갑니다. 극장판에서 베르데라고 하는 이제 카멜레온 형태의 라이더가 등장을 했었죠. 사장 라이더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악질이었죠. 악질이었던 만큼 금방 사라지기도 했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은 안 볼 수 없는 유일한 홍일점 카멜라이더 팜입니다. 이쪽 친구 같은 경우는 백조였죠. 그래서 이제 브랑윙이라고 하는 몬스터와 계약했던 키르시마 미오가 사용했던 카드덱이었습니다. 신지와 잘 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아사쿠라라는 적이 있어서 좀 뭐랄까 아쉬웠죠.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면라이더 디케이드에서 등장했었던 가면라이더 어비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가면라이더 류키, 가면라이더 디케이드에서 류키의 세계로 넘어갔을 때 나왔던 새로운 라이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어와 샤크, 어비슬래셔라고 하는 그런 계약 몬스터가 있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부분들에는 상어의 지느러미 형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색 컬러로 해서 굉장히 화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 이제 작중 내에서의 활약상 자체는 참 그랬죠. 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류키 서바이브의 덱입니다. 완전히 붉은색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죠. 일반적인 류키 덱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디테일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제 외관색만 변경이 되었다라고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신음도 약간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그냥 변신음 핑 하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이트 서바이벌 덱 같은 경우도 푸른색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나이트와는 색깔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쪽 같은 경우도 그냥 변신은만 띠링 하고서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 친구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가면라이더 류가의 덱입니다. 역시 그 흑룡이라는 느낌이 확 하고 들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기본 류키 덱과 비교를 했을 때도 확실히 남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조금 더 뾰족뾰족하고 사악한 용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게 아주 볼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류가의 덱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도 약간 달라집니다. 좀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뒤쪽 부분이 많이 무거워진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오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사조죠? 불사조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멋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도 이제 갈색으로 해가지고 금색과 갈색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최종 보스 라이더. 최종 보스? 얘를 최종 보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어쨌든간 오딘의 덱입니다. 변신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V버클도 살펴봤고 덱들도 살펴봤고 카드도 살펴봤고 사운드 기믹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각 덱에 맞게끔 캐릭터 사운드가 있는데 그 사운드 영상 자체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V버클 편 완료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드래그 바이저 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봅시다. 차오! 안녕!